여러분 지금 주변 한번 둘러보실래요? A서 용지, 영수증, 택배 상자까지 세상 천지가 종이죠. 너무 흔해서 가끔은 쓰레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지금부터 딱 천천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유럽에서 성경책 한 권 만들려면 뭐가 필요했는지 아세요? 종이가 없으니까 양가죽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무려 양 300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네, 책 한 권에 양 300마리라고요? 네, 진짜입니다. 양떼 목장 하나를 통째로 잡아야 책 한 권이 겨우 나왔어요. 당시 책값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비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이라는 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사치품 중에 사치품이었죠.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글자 한 번 구경 못하고 죽는 게 당연했습니다. 도대체 인류는 이 지독한 지식의 병목 현상을 어떻게 뚫어냈을까요? 단돈 몇십 원짜리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어떻게 인류의 뇌를 통째로 바꿔놓고 세상을 뒤집었는지 지금부터 그 발칙하고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종이가 없던 시절에 인류가 대체 어디에 글을 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서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가죽을 썼고요. 동양, 특히 중국은 어땠을까요? 주로 대나무를 썼습니다. 대나무를 쪼개서 끈으로 엮은 걸 죽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골 때립니다. 일단 너무 무거워요. 어느 정도냐면 진시황 아시죠? 그 양반이 하루에 읽어야 할 서류 결자의 양이 무게로 30kg이 넘었대요. 독서가 아니라 거의 헬스 수준이었던 거죠. 책 한 권 분량을 읽으려면 수레로 한 짐을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옆집에 책 빌려주러 가다가 허리 디스크 걸리기 딱 좋은 시대였던 거예요. 물론 비단에 글을 쓰기도 했죠. 근데 비단이 어디 보통 비싼가요? 거기에 글을 쓴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루이비통 가방에 일기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부자가 아니면은 지식 근처에도 못 갔다는 소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한나라의 환관, 체륜입니다. 체륜은 당시 궁중의 물건을 관리하는 직책이었는데 아마 매일 고민했을 거예요. 아, 저 무거운 대나무 언제 다 읽지? 아, 저 비단은 너무 비싸서 예산이 안 맞는데. 이 무겁다와 비싸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던 체륜의 눈에 들어온 건 놀랍게도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체륜은 남들이 버린 낡은 삼배 조각, 헌 어망, 그리고 나무 껍질 같은 넝마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아니, 황궁에서 일하는 양반이 왜 쓰레기를 줍고 다녀? 근데 체류는 확신이 있었어요. 버려지는 것들 속에 숨어있는 가느다란 실, 즉 섬유질을 뽑아내기로 한 거죠. 과정은 처절했습니다. 일단 그 더러운 넝마와 나무 껍질을 물에 푹 삶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죽어라 패는 겁니다. 커다란 절구에 넣고 섬유가 완전히 지식여질 때까지 쾅쾅 내리치는 거죠. 이게 그냥 적당히 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걸쭉한 죽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진짜 기술인데요. 이 걸쭉한 섬유 죽을 미세한 채로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얇게 펴서 물기를 쫙 빼고 햇볕에 말리는 거죠. 이 과정이 지금 들으면 간단해 보여도 당시에는 엄청난 하이테크였습니다. 섬유가 너무 뭉쳐도 안 되고 너무 얇아서 찢어져도 안 되거든요. 체류는 수없이 실패했을 거예요. 너무 두꺼워서 판자 같기도 하고 너무 약해서 글씨를 쓰자마자 구멍이 나기도 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합 비율을 맞추고 건조 방식을 연구한 끝에 드디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종이를 만들어냅니다. 서기 105년 체륜이 완성된 종이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황제는 깜짝 놀랐겠죠. 무거운 대나무도 아니고 비싼 비단도 아닌데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들리는 이 하얀 물건 위에 글씨가 선명하게 적히는 걸 봤으니까요.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물건을 체륜의 성을 따서 체후지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재료비가 거의 공짜였다는 겁니다. 주변에 굴러다니는 나무 껍질, 낡은 그물, 헌옷까지로 만들었으니까요. 지식의 원가가 영원에 수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신기한 발명품 하나 나온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용량 1TB짜리 최신형 아이폰이 단돈 1000원에 풀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지식이 담기는 그릇이 가벼워지고 싸지니까 이제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하찮은 종이 한 장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았을까요? 처음엔 에이, 저런 천한 넝마 쪼가리에 귀한 글을 어떻게 써? 라며 코웃음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걸 거부 못하잖아요. 무거운 대나무 수천 개 들고 다니다가 가벼운 종이 한 장 딱 들어보면 와, 이건 신세계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가장 먼저 이 신기술의 맛을 본 건 국가의 높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면 보고서 올리는 데만 수레 수십 대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종이가 생기니까 서류 가방 하나에 제국 전체의 세금 장부를 다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혁명이에요. 종이 덕분에 촘촘한 관료제가 만들어졌고 황제의 명령이 제국 끝까지 종이 한 장에 실려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변화는 그 다음이었어요. 종이가 싸지니까 뭐가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시험입니다. 죽간이나 비단이 비쌀 땐 공부도 집안에 돈이 썩어나는 귀족들만 했거든요. 근데 종이가 흔해지니까 평범한 집 아들도 책을 구해서 보고 글씨 연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과거 시험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종이 한 장 위에서 펼쳐진 거죠. 여기서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중국이 이 꿀 같은 종이 만드는 기술을 700년 동안이나 꽁꽁 숨겼거든요. 이건 우리만 알고 있어야지 하고요. 근데 역사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지잖아요. 서기 751년 당나라와 이슬람 세력이 붙은 탈라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당나라가 패배하는데 하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종이 만드는 기술자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 기술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 좋은 걸 니들만 썼단 말이야. 이때부터 종이 기술은 사마르칸트를 거쳐 바그다드로, 다시 이집트를 지나 유럽으로 미친 듯이 번져나갑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어땠냐고요? 말씀드렸죠? 아직도 양 잡고 소 잡아서 가죽 펴고 있었어요. 글자 하나 적으려고 축사를 비워야 했던 그들에게 종이는 그야말로 외계 기술이었습니다. 양피지보다 훨씬 싸고 가볍고 잉크도 잘 스며드는 이 마법의 물건이 유럽에 상륙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식의 단가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공짜나 다름없는 이 하얀 판 위에 사람들이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등장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종이가 없었으면 활자도 무용지물이었을 겁니다. 양 가죽 수백 장의 금속 활자로 찍어낸다? 단가가 안 맞아서 망했겠죠. 근데 값싼 종이와 활자가 만나자 지식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대량으로 풀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과학자들의 논문이 종이를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종이는 인류의 머릿속에만 갇혀있던 지식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누구나 복제하고 소유할 수 있게 만든 지식의 민주화를 이끈 주역이었던 셈이죠. 어떠세요? 단순히 글씨 쓰는 종이 한 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인류의 뇌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시킨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결국 종이는 단순히 글자를 적는 판이 아니에요. 인류가 발명한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외장 하드였다고 봐도 무방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기록이라는 수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똑똑한 천재가 나타나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아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지식은 연기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다음 세대는 또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며 다시 시작해야 했겠죠. 하지만 종이가 지식을 물리적 무게와 압도적인 가격에서 해방시킨 덕분에 인류의 지혜는 휘발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이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거인의 어깨를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종이 한 장 한 장이 모인 책들이었습니다. 종이가 없었다면 종교개혁도 과학혁명도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의 대본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종이 덕분에 수천 년 전 사람의 머릿속을 엿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종이 대신 태블릿을 쓰고 펜 대신 키보드를 두드리는 디지털 시대죠. 이제는 종이마저 무겁다며 클라우드 속으로 정보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단이 무엇이든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기록하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넘겨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1900년 전 체륜이 넉마를 지식이며 지식의 문턱을 낮추려 했던 그 간절함이 지금 우리의 손끝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는 셈이죠. 오늘 여러분이 남기는 댓글 한 줄, 일기 한 칸이 먼 미래에는 또 어떤 거대한 역사의 종이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록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아주 사소하지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잡학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종이를 영어로 페이퍼라고 하잖아요. 이 말의 어원이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기술적으로 보면 파피루스는 종이가 아닙니다. 파피루스는 식물 줄기를 얇게 펴서 겹쳐놓고 꾹 누른 일종의 식물 돗자리에 가까워요. 반면 우리가 쓰는 종이는요, 식물을 완전히 분해해서 섬유질만 추출한 뒤 그걸 물에 풀어서 다시 얇게 엉기게 만든 화학적 가공품입니다.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종이의 조상 격이긴 하지만 진짜 종이의 혁명은 쓰레기통을 뒤졌던 체륜의 손끝에서 시작됐다는 거. 앞으로는 종이 쓸 때 체륜 형님께 고마운 마음 한 번쯤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지구를 알고 싶다. 오늘 준비한 종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멀리, 더 가볍게 퍼져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